저는 한국천문연구원 대형망원경 사업단의 박병곤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할 제목은 천문학의 국제협력과 국제천문연맹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우선 천문학과 국제협력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국제협력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요즘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은 전 세계적인 어떤 협력이 없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또는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ISS 같은 국제 우주 정거장 같은 그런 것들은 한 나라의 어떤 국력이라든가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따로 왜 국제협력이 중요합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좀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 천문학 분야에서 국제협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천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양한 천문학 분야 국제협력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걸 소개를 좀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문학의 국제협력을 통한 최근의 어떤 연구 성과도 좀 짚어볼 계획이고요. 우선 천문학 분야의 어떤 국제협력의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천문학이라는 것은 밤하늘의 우주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관측 천문학이라고 하면 망원경을 이용해서 하늘을 관측하는 그런 학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북반구에서만 보이는 별자리가 있고 남반구에서만 보이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가령 북극성은 북반구에서는 볼 수 있지만 남반구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남반구에 있는 천체를 연구하고 싶으면은 남반구에 있는 망원경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북반구 하늘에서만 관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천체로서 M31이라고 하는 안드로메다 은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천여자리 은하가 있는 것 같은데 M87이라고 하는 아주 큰 타원 은하도 있습니다. 남반구 하늘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흔히 잘 알려진 남십자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마젤란, 소마젤란 은하, 이런 우리 은하 주위에 있는 위성 은하들을 연구하는 것은 남반구에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남북반구에 있는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에 있는 천문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대형 망원경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망원경을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상당히 이제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밤하늘의 날씨가 맑은 날이 1년 중에 얼마 이상이 된다라거나, 또는 뭡니까 대기가 매우 건조해야 된다라거나, 또는 인공적인 불빛으로부터 또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천문대 입지 조건 같은 것들이 있는데, 북반구에 있는 대표적인 천문대를 우리가 들자면은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케아라는 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968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3개 되는 지름 8m에서 10m짜리의 망원경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국제협력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망원경을 예를 들자면, 여기 우리 화면상으로 볼 때 왼쪽 가운데쯤에 있는 제미니 북부 망원경이 있습니다. 제미니 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름 8.1m 망원경인데, 이 망원경은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런 나라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우선 운영비 같은 것들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은, 이 망원경이 북반구에도 하나가 있고 남반구에도 하나가 있어서 남북반구 전체의 어떤 천체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망원경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상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형 망원경 중에서는 가장 최고 수준의 망원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반구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그 남반구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제미니라고 하는 이 8.1m 망원경은 마우나케아 북반구에 하나 있고 안데스 산맥에 하나가 있어서 남북반구에 한두 개씩 하나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망원경이고요. 그리고 이 남반구에서 가장 그 관측 입지가 좋은 곳이 그 칠레에 있는 안데스 산맥에 있는 연봉들입니다. 그 연봉을 따라서 유럽에서도 망원경을 세우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망원경을 세워서 국제 공동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제미니 사우스도 있지만은 그 미국과 브라질, 칠레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4m 망원경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문학 또는 뭐 기초과학의 어떤 출발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우리의 어떤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져나갔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유럽 국내에도 망원경들을 많이 세우고 했지만은 유럽이 이제 전통적으로 날씨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망원경을 칠레에다가 많이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천문대가 이제 남쪽에 있는데, 그 유럽연합에서 한 15개의 유럽 국가들이 뭉쳐서 만든 게 그 유럽 남천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ESO라고 유로피안 서든 옵저버터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64년도쯤에 칠레의 그 라시아라고 하는 스페인어로 그 스페인을 잘 모르시는 영어 발음하시는 분들 신라라고 발음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 정확한 발음은 라시아라고 읽는 게 맞고요. 라시아라고 하는 그 천문대에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망원경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 큰 망원경이 3.6m 망원경이 있고, 이 망원경을 이용해서 뭐 외계 행성의 탐색이랄지 우주 초기를 연구한다 할지 외부 은하를 연구한다 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연구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그 미국과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뭉쳐가지고 마우나케아에 8m 망원경을 세우고 또 이렇게 칠레에도 8m 망원경 갖다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유럽 연합에서 하는 유럽 남천문대에서는 유럽 주도의 어떤 대형 망원경을 만들고 싶다라는 8m급의 대형 망원경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8m 내 망원경 4개를 라파라날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이렇게 건설을 했습니다. 이게 그 한 99년부터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 제미니 8m 망원경 같은 경우에도 99년, 2000년 이때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국제 협력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천문대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남반구와 북반구의 어떤 협력 연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뭐 태양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낮에도 이렇게 태양 망원경으로 연구를 하겠지만은 밤에 연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천문대들은 지구 자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24시간 뭔가를 갖다 연구하고 싶다 하더라도 뭐 해가 지고 나서 밤이 돼야만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천체를 그 24시간 연속으로 계속 그 관측을 하려고 하면 그 경도상으로 적어도 한 3군데에다가 경도상 한 8시간 정도 떨어진 3군데에다가 망원경을 설치해야만 동일한 천체를 24시간 정도 이렇게 연속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레몬산 천문대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소백산 천문대가 있는 경도가 동경 127도 정도가 되고, 이 레몬산 천문대가 있는 곳은 미국에 있는데 서경 한 110도 정도 돼서 요 시간 차이가 한 얼마쯤 될까요? 거의 12시간 차이가 나지 않고 한 8시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변광성이 있어서 빛이 변하는데, 소백산 천문대에서만 관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소백산 천문대가 밤인 동안의 어떤 그래프만 그릴 수가 있고, 낮 동안에 관측을 못 하다가 다시 또 밤이 돼야 관측을 할 수 있는데, 소백산 천문대가 낮은 시간에도 레몬산 천문대에 관측을 해서 이렇게 연속된
완전히 연속된 건 아니지만 이런 광도 곡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빈자리는 소백산도, 레몬산도 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8시간 간격으로 3개가 필요한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외계행성 탐색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남반구에 칠레, 아프리카, 호주 이렇게 3군데에 망원경을 설치를 해서 한쪽이 뭐 낮이라 하더라도 항상 3군데 중에 한 군데는 밤이어서 24시간 연속으로 관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망원경을 다른 나라에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망원경을 설치할 때에도 그 남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칠레 정부, 칠레하고 아주 협의를 많이 했고,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천문대하고도 협력을 하고요. 그 호주하고도 협력을 해서 이렇게 망원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KMT넷이라고 하는 외계행성 탐색 전용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어떤 외계행성들을 발견하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문학의 어떤 특성상에 남북반구가 있다거나 24시간 그 야간 관측을 하기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거 이외에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문학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국제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결국은 연구 장비들이 대형화 아주 커져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한 나라의 어떤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에 들어간 기술들이 또 굉장히 첨단 기술들이 많이 있어서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들어가는 대형 연구시설과 그리고 첨단 기술이 들어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이 대형 그 천문학 분야 연구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름 25m의 차세대 초거대 지상광학 망원경이라고 하고요. 국제 공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과 호주, 한국, 브라질, 이스라엘 이렇게 5개 나라의 한 13개의 어떤 기관들이 이렇게 그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건설 비용이 미국 달러화로 한 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2,400억 뭐 이렇게 아니죠. 2조가 넘는 거죠. 2조 4천억 뭐 이런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가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인공별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측을 한다거나 해서 우주망원경 수준의 어떤 해상도를 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은 미국과 호주, 한국, 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초거대 지상 광학 망원경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한 3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름 30m의 또 지상 광학 망원경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1.4m짜리의 거울을 육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492개를 연결해서 지름 30m를 구현하게 되는데 이 망원경은 역시 미국과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5개국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추정 건설 비용은 한 26억 5천만 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도저히 그 한국가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나 이런 TMT 30m 망원경 모두 한 2030년대 초반이 돼야만 우리가 그 실제 관측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과 함께 협력하는 나라들이 주도하는 그런 국제 공동 건설 망원경인데 유럽은 또 유럽 차원에서 유럽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런 초거대 지상광학 망원경을 또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도 이제 칠레에다가 건설할 예정이고요. 지름이 39m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망원경이 지름 25m의 GMT와 지름 30m의 TMT 망원경이 있다라고 하면 앞에 제가 잠깐 빼먹었지만 이 GMT 망원경은 칠레 남반구에 설치하고 TMT 망원경은 북반구 마우나케에 설치할 그런 예정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이 함께 협력을 해서
지름 39m의 망원경, 1.4m 육각 반사경 798개를 이렇게 모아서 만든 이런 망원경으로 칠레에다가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그 유로화로 13억 유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비용 수정 건설 비용은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뭐 2조 이상 되는 그런 큰 예산이 투입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전파망원경 분야도 있습니다. 전파망원경 분야는 이제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해발 5,000m에다가 건설을 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밀리미터 서브 밀리미터 전파 관측망이라고 해서 이 아타카마 라지 밀리미터 어레이라고 해서 알마라고 부릅니다. 이 알마라고 하는 전파망원경은 총 66대, 67대의 전파망원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의 사실상 전 세계가 함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아시아가 공동 운영을 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전파망원경입니다. 왼쪽 이쪽에 보면은 허블 우주망원경과 이 알마 전파망원경으로 찍은 안테나 은하의 아주 고해상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건설 비용은 약 14억에서 15억 미국 달러가 됐고요. 또 현재 이제 그 기획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SKA라고 하는 그 전체 그러니까 전파망원경의 면적을 합치면 그 1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그런 그 전파망원경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0개국의 100여 개 연구소가 참여를 해서 추정 건설 비용은 또 18억 유로 이 정도가 되고 아마 2030년대 중반쯤이 되면은 모든 게 다 완성돼서 이렇게 관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2월 25일 날 발사했는데요. 우주망원경 분야에서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국제협력이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 지름 6.5m의 대형 적외선 우주망원경이고 원래는 한 15억 달러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한 100억 달러가 이렇게 투입이 된 그런 망원경입니다. 지금 현재도 열심히 그 지구에서 150만 킬로 떨어진 원래 설치해야 될 지점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국제협력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어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세계 최초로 관측된 블랙홀의 영상인데요. 이 블랙홀의 영상을 촬영한 망원경은 그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개의 망원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블랙홀의 영상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해상도를 구하기 위해서 지구 지름 크기의 망원경 성능과 동일한 그런 성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망원경들이 협력을 했습니다. 전 세계 56개의 대학과 연구소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고 그 당시에는 한 8개 정도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파 망원경들이 투입돼 가지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블랙홀의 영상을 우리가 촬영을 할 수 있었고요. 이것은 실제 이미지는 아니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재합성한 영상인데 이것은 중력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예언했던 그 중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에서 나온다고 하는 중력파를 세계 최초로 이렇게 검출한 중력파 레이저 간섭계 라이고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라이고 국제 연구단이 중력파를 실제로 최초로 검출한 공로로 2017년에 우리가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8개국에 한 1200명의 연구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탁월한 아주 그 전까지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연구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미지의 어떤 그 새로운 연구 성과, 아주 그 큰 연구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그 협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천문학 분야의 국제협력 현황 그리고 뭐 연구 성과 이런 거 소개를 드리고 실제 이제 그 천문학자들이 국제협력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천문연맹이라고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천문학 분야의 UN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터내셔널 애스트로노미컬 유니온 그러니까 IAU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국제천문연맹이라는 곳은 1919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 목적은 여기 쓰인 대로 국제협력을 통해서 연구, 교육, 기술 개발 등 이 천문학 모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게 설립 목적이고요. 실제로 이 IAEA에서는 그 천문학에 쓰이는 상수, 물리학의 상수를 정의한다거나 천문학 용어를 정의한다거나 또는 뭐 새로운 어떤 뭐 행성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소행성이라든가 이런 천체들이 발견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명칭을 뭐 정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IAEA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국가 회원이 한 85개 정도가 되고 있고 개인 회원 한 12,000명 정도 수준, 그리고 이 12,000명의 정회원은 전부 말하자면 박사 학위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프로 천문학자들이고요. 주니어 회원도 한 12,000명 가까이 되는데 주로 이제 학생이라든가 뭐 이런 천문학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 천문학 분야의 국제 심포지움도 하고,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천문학 분야의 이제 올림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IAU 총회를 이제 대륙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국제천문연맹에는 그 안에 그러니까 몇 개의 산하 단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OIA라고 해서 그 젊은 천문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사무소, 그리고 이제 OAD Development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소, 그리고 천문학 분야의 어떤 그 대중 홍보 활동을 위한 또는 교육을 위한 이런 그 사무소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OAD라고 해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문학 분야의 어떤 대형 연구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선진국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예산과 첨단 기술이 투입되다 보니까 좀 가난한 나라들은 이런 어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집약된 그런 것들을, 그런 망원경이나 뭐 연구 시설들을 접촉할 기회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IAU에서 어떻게 하면 개발도상국에 있는 연구자들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뭐 국제천문연맹의 본부는 프랑스의 이제 파리에 있고, 이렇게 총회가 한 3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3년마다 이 총회 열릴 때마다 뭔가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 이 프라하에 열렸던 이 총회에서는 행성의 정의를 결의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 행성이라는 것이 뭔지를 갖다가 정의하는 과정에서 명왕성이 더 이상 행성으로 분류가 안 되고 외소 행성으로 강등되는 그런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바로 지난번 총회였던 그 비엔나 총회, 2018년 총회에서는 우주 팽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허블의 법칙이라고만 이렇게 얘기해 왔었는데, 실은 허블이 그 우주 팽창의 법칙을 갖다가 발견하기 전에 르메트르라는 과학자가 먼저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이름을 바꾸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허블 르메트르가 아니고 르메트르 허블이라고 바꿔야 된다, 이런 류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허블 르메트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굉장히 큰 행사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2012년이군요. 2012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했을 때는 지금에 있는 그 주석인 시진핑이 나와서 이렇게 그 당시엔 주석이 아니었는데 와서 축사를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일본에서 할 때는 일본 국왕이 와서 축사도 하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이제 큰 행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특별히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국제협력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IAU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2021년도에 개최하기로 예정됐었던 31차 이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했기 때문이고요. 원래는 이제 작년 8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을 연기해서 2022년 8월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백스코와
그리고 이제 원격 회의 이런 식으로 해서 31차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함께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국제천문연맹을 총회를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으로 천문학 분야의 국제협력과 국제천문연맹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